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일 오후 시간인데요. 4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오전에 광주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 기념관을 방문하고요. 오후에 봉화마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봉화마을에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서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아쉬운 것은 권영숙 여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권영숙 여사가 만나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총장이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드시를 가지고 이제는 이재명이까지 나섰어요. 이것 참 한마디로 참 치사하고 수준 이하의 여권 후보다라는 점을 단적으로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 그거 한글 사전 찾아보면 반드시가 뭔지 알겠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거 똑바로 세우겠다, 이 반듯하게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윤석열 총장의 이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5월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이재명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오늘 언론을 통해서요,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이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를 갖다가 기정사실화 시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참 이 김호수 허수아비 검찰총장이 맞아요. 그 휘하에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 하나를 제대로 지휘 못하는 검찰총장,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하극상의 그야말로 이 현상, 정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 눈 뜨고 봐줄 수 없다 그러는데요. 이 김호수에 대한 불복종, 하극상, 이것은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이런 진풍경이 지금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목포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대중 기념관을 찾아서 국민통합의 정신을 잘 새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IMF 국난극복 큰 성과다 라는 입장, 그리고 인사도 지역균형을 고려하겠다. 즉 대한민국 전 지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해서 경제 성장과 번영에 어느 한 지역도 소화되지 않아야 하고, 또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많은 공직자들도 기회가 제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 발전, 통합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문제에서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주장과 의견을 경청해 나갈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 갈등과 의견차를 조정해 나가는 사람,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돼야 한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5.18 민주묘지에서 방명록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이 반드시가 반드, 즉 must, 꼭 이런 말을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일제히 지금 반발을 하고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것은 똑바로란 뜻이다.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보면 호남 출신의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고 반듯하게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시비는요, 바로 먼저 오늘 봉화마을 윤석열 총장의 동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마을을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또 우리 청년 세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다.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시고,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리고 대중에게 격의 없이 다가가는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여권 일강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요,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노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딱 손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이 후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장동 특검 받겠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당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사건, 이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저축은행 수사에 문제가 있냐, 수사를 해서 나온 불법 혐의가 있냐, 그런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서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강력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정부 인사에 대한 보복은 없을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안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일정이 끝나고 기자들하고요,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백브리핑을 요즘 갖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국가꽃을 헌화한 후에 분양을 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다시 또 묵념으로 추모를 했고요. 이 방명록에는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고, 현장에서 윤사모 150여 명이 모여서 부패척결 윤석열 대통령 연호를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었지만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여권에서 그 권양숙 여사 만나면 또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윤석열 후보만 띄워주니까 그거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나지 마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이런 발언을 광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봉화마을에 가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정신을 누차 윤석열 후보는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권양숙 여사 측에서 만남을 거부했다. 이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속 좁은 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언론인들 여러분들, 권양숙 여사가 어떤 급한 일정이 있길래,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인데, 대한민국 1등을 달리는 윤석열 후보를 권양숙 여사가 만나지 않은 그 배경, 원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당 쪽인지 청와대 쪽인지 반드시 취재를 해서요, 추적 보도를 해서 한번 원인을 좀 밝혀주실 것을.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시킨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의 묘역까지 참배하려고 광주에서까지 달려갔는데 이러한 예방을 거절했다? 이게 같은 나라의 국민이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할 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표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가 만약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방금 전에 내놨어요. 군사반란으로 집단 학살을 자행한 반국가 세력 민정당의 후예가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들과 그에 동조한 언론에 의해 5월 정신은 왜곡당하고 폄훼당해 반드시, 즉 반듯하게 서지 못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5월 정신이 비뚤어져 있다는 의미로 5월 정신 모독이다. 반드시가 제대로 쓴 것이라면 더 문제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는 수백 명을 학살하고 이들을 폭로로 매도해서 저 같은 사람까지 2차 가해에 가담시켜 5월 정신을 반드시 서지 못하게 한 자당의 과거를 사과하고 김진태 전 의원을 선대위에서 내보내는 것이 우선이다.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후기 실수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글도 모르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재명이가 거창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글도 모르는 대통령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이재명 후보 국민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뭐 검정고시 했으니까요, 국어 시험 점수도 좀 꼭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취재진들 이재명 후보의 국어 점수 꼭 파악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이준석 대표가요, 이제는 오늘 이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겸 팟캐스트 강인성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에 출연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 현안에 관해서요 얘기를 했어요. 우선 다음에 출마할 거냐, 대선, 이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 대선 때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 자격이 생긴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외치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경험도 부족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4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셀지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을 비판하고 북한과 사진 찍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중동에 가서 10조 원짜리 원전을 팔아서 국내 일자리를 한 번 만든 적이 있느냐. 대통령을 하려면 내치뿐 아니라 외치를 통해서 수출국가인 한국의 산업지형을 넓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더 공부한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말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나 40대 되니까 다음 대선에 나가겠어.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을 정치인이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예요.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번 현판에서는 윤석열 후보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 선거 얘기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초점이 흐려지는 발언을 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어리석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외교 문제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인의 최고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대선 출마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꿈이다. 대선 딱 그래서 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의 주인공은 윤석열이다. 나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 것이지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국민과의 약속인 것처럼 띄우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로 보궐선거 여부 그동안 얘기한 대로 거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종로에 나간다고 해서 윤석열 득표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존 이론으로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면 대표로서 내 나이에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 대신에 윤 후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제 전문가 같은 분을 영입해서 출마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이게 혹시나 이제 종로 선거에 또 경제 전문가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참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대통령 선거운동 하는데 이 공식 선거 자금이 500억 원이 되는데 그 중에 TV 광고, 연설 광고 이 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KBS, MBC와 같은 찬조 연설자까지 출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11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TV 연설 보고 이 선거 싸움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비효율적 선거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드라마, 선거용 이런 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득표 어려기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선거용 문자 메시지도 날리는데 돈이 몇억 원씩 드는데 이걸 보고 찍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요. 이 안철수당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관해서 지금 단일화를 노릴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약해지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대립 구도만 부각돼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일화 거강꾼들이 판치면서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들어가면 이런 거강꾼들을 싹 다 정리할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이끌으면 선거 전략과 잔인한 문제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그런데 뭐 최근 보도를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런 단일화 문제 거론을 금기시하는 것 아니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는 지역교회에서도 안 대표와 경쟁할 일도 없고 안 대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안 대표가 보여준 정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오히려 안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무근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요.
본인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조금만 강경한 발언을 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싸가지 없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요. 이왕 싸가지가 될 거면 이기는 싸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당 쇄신과 선거 전략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그 싸가지 발언에 대해서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일관성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종로와 상계 출마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큰 정치판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 행로와 관련해서 이 언론의 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말이죠. 더 이상 뭐 수백 번 얘기 들어봐야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보도를 하면 또 저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악순환적 저는 뉴스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 하시는 여러분들도요, 뭐 이게 아무래도 크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이준석 대표 할 얘기 다 나왔잖아요. 수십 번씩 반복돼서 더 이상 아예 질문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예요. 언론에서는 또 질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문을 딱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로 선거 문제야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의 출마 관련 종로, 그 다음에 그 안철수 단일화 문제와 관련된 언급,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과 관련된 언급, 그 다음에 차기 대선과 관련된 몇 가지 언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존 입장 이외에 새로운 입장이 없다. 딱 이 한마디씩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단 주머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한테 줬다는 첫 번째 비단 주머니에 관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단 주머니 정체는 온라인 여론 조작 방어 체계다. 그래 일종의 사드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밝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이용 의원과 디지털정당위원회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보안을 지켜가면서 잘 준비해왔다. 순서상 먼저 나오게 돼 비단 주머니 1번이 됐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용 의원이 주축이 돼서 만든 이 첫 번째 비단 주머니는 바로 14일부터 선보일 크라켓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이 크라켓 프로그램은요,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여당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온라인 사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향해서 댓글 조작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켓 이 프로그램은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로서 킹크랩을 잡아 먹고 사는 게 바로 크라켓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과 같은 여론조작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로 프로그램 이름을 크라켓이다 지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요, 크라켓을 이용해서 주요 키워드에 따른 기사와 댓글 움직임을 분석, 매크로 프로그램, 인위적 댓글 부대 등을 이용한 조작이 의심될 경우에는 주요 감시 목록에 올려놓고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하는 형태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크라켓 프로그램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어설프게 이제 민주당 측 또 친여 시민단체들 댓글 꼼짝하지 말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정 후보를 갖다가 두 아재라고 평하면서요. 두 아재 후보는 끝내 여성의 삶에 공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득권 두 당의 후보들이 건강한 여성주의를 정의하고 무고죄 강화를 공약하다 급기야 페미니즘을 멈춰달라는 커뮤니티글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다. 모든 고통과 절망, 아픔의 근원은 불평등이다. 그래서 불평등은 세대편에서 청년 문제가 되고 성별편에서는 여성 문제가 되고 지역과 고용 형태 편에서는 비수도권, 비정규직 문제가 되었을 뿐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엉뚱한 진단은 위험한 처방이 되는데 두 후보는 당선을 위해 시민을 취사 선택했다. 국가 최고 권력의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언어만이 힘을 얻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걱정이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여성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후보는 그동안에 이대남 표심을 염두에 두고서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21일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 밝히고 있고, 당시 윤 후보는요,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지난 9일날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나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두 후보의 여성 정책과 관련된, 여가와 관련된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